좀 돈을 많이 안 쓰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좀 환해 보이고 밝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구의 색을 조금 통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공간은 좁고 막 이럴 때 가구의 색이 너무 다르면 되게 어수선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깔맞춤이 따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래 위를 조금 통일해서 입고 아니면 같은 계열의 색을 입으면 좀 날씬해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키가 커 보이고. 그럼요. 보통은 사실은 옷을 이렇게 좀 무난하게 그렇죠, 입고 그렇죠. 하지만 소품에서 스카프라든지 양말이라든지 가방 같은 거에서 약간 색깔을 주면 굉장히 세련돼 보일 수 있잖아요. 집도 큰 가구는 흰색이라든지 왜냐하면 집의 벽지라든지 이런 게 다들 흰색이 가깝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통일되게 하면 집이 조금 이렇게 넓어 보이고 확장돼 보이죠. 거기에다가 약간 포인트 되는 거는 소품이라든지 좀 색감을 넣으면 집이 좀 훨씬 더 예뻐 보이죠. 조명이라든지 뭐 의자 하나, 화병, 쿠션, 침구 이런 걸로 이제 색을 넣으면 좋습니다. 대표님 영상을 좀 봤었는데 수납템을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세요. 네. 그럼에도 또 이거는 괜찮다. 기본적으로 이제 커트러리 보관하는 거 그거는 왜냐 한번 사놓으면 계속해서 오래 쓰기도 하고 거기는 박스를 잘라 쓰기에는 식기이기 때문에 먼지가 안 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거 먼지 안 나야 되니까 파우더룸 안에도 그냥 딱 단정하게 수납용품을 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납용품을 고르는 요건이 몇 가지가 네네네. 있어요. 첫 번째는 수납용품에 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수납용품은 생각해보면 그냥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얘가 튀면 물건이 잘 안 보이죠. 그게 이제 반투명한 게 좋은 거죠. 너무 투명하면 눈에 너무 보여서 이렇게 어지러운 거죠. 그렇다고 안 보이면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반투명한 게 좋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되게 재질이 탄탄하고 마감이 되게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게 나와야 돼요. 트렌드가 없어야 돼요. 수납용품은. 예를 들면 제가 주방에서 커트러리 이렇게 썼어요. 근데 다음에 이사를 갔어요. 2년 뒤에. 이사를 갔는데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늘어났는데 이게 단종이 됐어. 그러면 어떡해? 또 다시 다 바꿀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그러면 또 다른 거 2개 사면 이거 안 맞고 이러면 좀 약간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트렌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물품들이 여기저기서 잘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커트러리로 사용을 하다가도 이게 만약에 필요 없어지면 화장대 안에서 또 쓸 수 있는 또 문구에도 써야 되고 여기저기도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용품이 무인양품이거든요. 무인양품. 네, 무인양품의 용품이 트렌드가 없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2005년에 일본에서 샀는 용품이 지금 2025년에 지금도 나와요? 우리나라에도 또 나오니까 외국에서 샀는 게 우리나라에서 또 똑같은 제품이 나오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규격이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설명으로만 들어서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런 게 견고하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얀색인데 반투명이기 때문에 눈에 완전 적나라하게 안이 보이지도 않고 옆에 보니까 지금 요런 이제 사이즈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지금 보시면 문구를 넣어도 되고 수저로 통으로 써도 되지만 빛까지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어느 공간에 넣어도 물건들을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파일 박스라고 나오잖아요. 이 파일 박스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것도요. 다 규격이 맞아요? 모든 용품이 다 맞게 들어가는 그러네. 거예요. 보이시죠? 요게 2개가 여기 들어가요. 하나하나를 그냥 만든 게 없는 거예요. 다 연결을 시키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걸 또 그냥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런 바퀴를 또 따로 팔아요. 그래서 요걸 사게 됐는데 여기에 뭐 빗자루를 꽂아가지고 바닥에 끌고 싶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바퀴를 달게 해요. 아니면 또 여기 있잖아요. 구멍이 뚫렸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나는 손잡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손잡이를 또 따로 팔아요. 근데 손잡이도 색깔이 한 4가지 정도가 나와요. 아빠 거는 빨간 거, 엄마 거는 노란 거. 라벨링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무인양품 제품을 한 개 사면 이게 시리즈로 계속 연결돼서 사게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소프트박스라고 나오거든요. 보관용품이에요. 이런 것들도 재질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요 안쪽 부분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에 차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만지는 부분들이 약간 마 같은 느낌도 나고 그리고 손잡이가 있으니까 장롱 위라든지 이렇게 올려놓으면 꺼내기도 수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좋고 만약 이 안에 또 뭔가 넣잖아요 그럼 또 기가 막히게 뭐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사이즈로 돼 있어요. 반대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수납템은 별로 집 정리에 도움 안 된다. 오히려 짐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나요? 솔직히 많이 쓰는 것 중에? 나쁜
나쁜 물건은 세상에 없어요. 내가 활용 안 하고 나한테 필요 없는데 사는 거죠. 여러분 저것도 사실은 사면요 다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물건 비워내서 여기 다 닦고 내가 다 들어가고 결국 제가 움직여가지고 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물건은 나쁜 거 없다. 내가 안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케아 물건도 좋고 무인양품도 좋고 다이소도 물건 좋고 그리고 모던하우스 물건도 되게 좋거든요. 취향이 맞는 물건들을 찾아가 보고 여러분한테 맞는 걸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이거네요. 일단은 수납템을 사기 전에 있는 거를 좀 비워내는 게 먼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 집에는 뭐가 많거든요. 바구니가 없어서 우리가 정리를 못한 게 아니고 템이 없어가 우리가 정리를 못한 게 아닐걸요. 그래서 해보시고 너무 재밌다 하시면 이제 템이 이제 그때부터 보이실 거예요. 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자들의 동네가 또 있잖아요. 네, 맞아요. 부자 동네, 부잣집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은 일반 가정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이것도 은근히 또 궁금하더라고요. 보통은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기는 한데 네. 저는 딱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들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통제한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썩어 나가는 물건이 없다라는 거를. 일단 여기서부터 저희 집하고 차이가 나요. 저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이렇게 팬트리 쪽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이런 게 다 있었어? 이걸 내가 다 쓰지도 못하고 이걸 버려내는구나 라는 것들을 꼭 있거든요. 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내가 못 먹을 거라면 애초에 받아오지를 않는다든지 안 산다는 거죠. 또는 받아오더라도 필요한 사람한테 또 빨리 준다든지. 줘버리고. 맞아요. 그래서 내 집에서 이렇게 썩어 나가는 거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통제하는 물건들이 있고 그렇다 보면 여백이 좀 많겠죠. 뭐 평수도 좀 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백을 그냥 뭐 하얗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걸어놓는다든지 좀 투자의 가치가 있는다든지 뭐 그런 거. 근데 그렇게 또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그래 부자들은 그렇게 부자니까 그림 걸겠지. 나도 그림 걸고 싶은데 나도 금괴 사놓고 싶은데 돈이 없어 막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부자라는 게 사실은 돈이 많아서 부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남에 살지는 않지만 제가 부자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냉장고에 저는 팩 얼굴에 뭉치는 팩 저는 저한테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냉장고에 뭐가 이렇게 꽉꽉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누가 이거 먹어라 해줬던 떡 저는 애초에 안 받아와요. 왜냐면 우리 집 식구들은 떡을 안 좋아하니까 왜냐면 넣어놨다가 화석이 돼가지고 버렸던 적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 그런 것들을 저는 애초에 안 받아와서 그런 것들을 지금 통제하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공간 한 부분을 두고 재밌게 살 수 있도록 통제를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에다가 여백을 들고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넣어두면 우리 집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봄이 되니까 봄맞이 대청소에 대한 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대청소 하려고 보니 일단 딱 처음 드는 부담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이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좀 시작하는 게 좀 더 수월할까요? 많은 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옷 정리랑 냉장고 정리부터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 굉장히 잘못된 선택인 게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걸 선택하신 거예요. 저도 옷 정리하고 냉장고 정리는 힘듭니다. 정리 전문가인데도요. 그거 두 개는 힘들어요. 자, 첫 번째, 선별할 게 너무 어려워요. 특히 옷 정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양도 많고 버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건 해도 표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옷 정리랑 냉장고 정리부터 할 게 아니라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접근을 하라고. 예를 들면 욕실, 신발장, 현관, 공간이 일단 작아요. 그리고 물건이 많이 섞여 있지 않아요. 물건의 양이 작습니다. 그리고 버리기가 좀 쉬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고 나면 표가 납니다. 우리가 해가지고 표가 나야 성취감이 좀 있어야 할만한데?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좋잖아요. 현관 딱 들어서자마자 오! 그건 거예요. 깨끗하니까. 그건 거예요. 우리가 냉장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하루 만에 안 끝나요. 꺼내가지고 소분을 하고 이쪽 통에 옮겨가지고 또 설거지하고 하루 왼종일 걸렸는데 누가 알아줘요? 하루 종일 뭐 했노? 뭐 이런 소리 들어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나 안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현관 같은 거는 하고 나면 딱 들어오는 사람부터 식구들이 향기가 좋은데? 입구부터 이제 훤하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식구들도 엄마 현관이 좋으니까 내 방을 좀 정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고 경험하게 되네. 깨끗한 거를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퇴근하고 오거나 학교 끝나고 애들이나 이제 남편이 왔을 때 문을 쫙 열었는데 이게 깨끗하면 그 뭔가 이렇게 청량감을 느끼잖아요. 쾌적함을.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 방에 들어가면 이제 너무 상반된 그 느낌이. 맞아요. 그런 거 드니까 할 욕구가 또 생기는 거고 아니면 우리 주말에 다 같이 뭐 여기 좀 정리해볼까라고 하면 좋았던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 같이 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풍수 인테리어에서도 현관에 복이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봄이잖아요. 현관부터 좋은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확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가장 어려운 옷 정리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SNS를 보면서 옷 정리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난이도 높은 집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옷 정리하는 영상을 보고 또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의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정리력이 있는 사람들의 그리고 그게 직업인 사람들의 집을 보면서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너무 잘하는 사람들의 집을 보면서 저만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분명히 오늘 하루 종일 정리를 했는데 비교가 되는 거야. 어머 저 사람은 그냥 뭐 요렇게 됐는 게 요렇게 되신당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던데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면 사람이 나는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현관하고 욕실이 그래도 좀 접근하기 쉽다. 그러면 현관에 이런 것들은 좀 비워라. 네.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그 택배박스부터 뜯으세요. 와 있는 것부터 뜯어가지고 제자리 너무 찾아주세요. 현실적이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현관에서 이렇게 신발장을 보면서 나 버릴 거 없는데라고 하세요. 그 당연하죠.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어제도 신었고 그저께도 신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제 문을 열어서 저기 위에 있는 거 거기를 이제 공략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 위에 있다라는 거는 잘 안 씻는 거니까 위로 올려놓은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있겠죠. 우리 또래 같으면 힐이 있겠죠. 그래서 언젠가 신겠지 하겠지만 저거 멀쩡한데 신었다가 허리 나가요. 그리고 이제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안 신는 것들. 근데 그런 게 예전에 주고 샀는 것들은 다 너무 무거워요. 신기는 신겠지만 내가 안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비우셔야 돼요. 항상 내 주변에 있는 거 말고 저기 위에 있는 것들 다 비워내시고 나면 그 공간에 자리가 남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생기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욕실로 이제 갑니다. 욕실을 이제 가서 욕실에 갔더니 문을 확 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자, 욕실에 가면 샴푸가 한 몇 개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게 있어요. 요만큼 남았는데 요게 아까워가지고 이제 요거 이제 물 넣어가지고 한번 쓰게 되시고 근데 그거 다 쓰고 또 새로 꺼냈어야 됐는데 아니에요. 요건 요거대로 있고 또 새로 꺼낸 게 있어. 맞아요. 그거 안 쓰시거든요. 근데 그게 또 몇 개 있어. 그러면 여기 이제 물 넣으셔가지고 내 머리에 쓸 게 아니라 시원하게 이제 흔들어가지고 그거 바닥 청소 시원하게 하세요. 저는 참고로 바닥 청소용으로 따로 없어요. 그냥 샴푸로도 해도 충분히 이러니까 되거든요. 또 그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청소용품이. 왜냐면 바닥 청소용, 네. 또 세면대용, 또 뭐 하수구용, 막 이런 식으로 그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사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멀티바 하나로 머리부터 다 쓰고요. 그리고 밑에도 어떻게 막 걸고 뒤에 뭐 붙이고 맞아. 공중부양 안 해요. 그거 할 시간에 그냥 하나만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 닦는 게 저는 편하거든요. 청소 도구도 막 그것도 종류별로 해놓을 게 네. 아니라 그것도 왜냐면 또 보관하려면 또 일이니까. 지저분해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발코니는 어떨까요? 발코니 같은 거. 발코니가 사실은 우리 집에 이제 신발장 정리하고 욕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공간에서 발코니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묵은 거부터 나가고 쓰고 있는 것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 이게 지금 느껴지시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 집의 모든 물건에 묵혀 있는 공간이 발코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사 올 때 기사님이 넣어주신 거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다음 집 이사 갈 때 기사님이 또 다시 또 갖다 놓는 거.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부분을 딱 보시면 생각보다 사용할 물건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감하게 좀 비워내시면 그 공간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공간을 둘러보면 뭐 선풍기라든지 이제 맞아.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교자상이라든지 뭐 가습기라든지 제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랩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 주셔야 되죠. 그러면 사용 공간에 여유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베란다 발코니하고 또 우리가 또 주방 쪽 발코니가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럼 보관하는 거를 약간 구분을 짓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구축에서 그 발코니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신축으로 되면서 팬트리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시고 팬트리를 외국의 팬트리처럼 쓰고 계세요. 구축에서는 발코니라고 쓰던 걸 신축을 하면서 팬트리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팬트리라고 하는 건 주방에서 쓰는 음식을 넣는 창고 요런 이름이거든요. 서양은 마트가 너무 멀잖아요. 머니까 시리얼 같은 것들을 맞아. 많이 사다 놓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잖아요. 오늘 밤에 맞아. 신청하면 내일 아침 새벽에 갖다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주변에 눈만 뜨고 한 걸음 100m만 나가면 쫙 다 있는데, 그래서 그 발코니라는 공간에 도자상이 들어가야 되고요. 선풍기라든지 트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간에 SNS를 봐도 장을 짜 넣어가지고 거기에 뭔가 막 수세미가 착착착착착 들어가고 갑자기 시리얼이 촥촥촥 나오고 막 산도가 이만큼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막상 선풍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이거 어디다 넣어놔야 돼요? 애들 추억용품을 넣어놓을 데가 없어요. 트리 넣어놓을 데가 없어요. 저한테 막 물어보세요. 이거 재워놓지 말고 여기다 넣어놔야 돼요. 제가 막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공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네임부터 바꿔야 된다. 창고다. 베란다다. 대표님께서 또 7천 가구가 넘는 집을 이제 솔루션을 해주시면서 또 어떤 집은 30평인데도 좀 넓어 보이고 또 어떤 집은 40평인데도 되게 좀 좁아 보이고 이런 좀 차이점들을 느끼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뭐 적게 가지면 이제 뭐 똑같은 키고 똑같은 몸무게라도 근육량이 있고 이렇게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이 훨씬 더 슬림하고 막 좋아 보이듯이 이제 물건도 조금 똑같은 평형이라도 좀 적게 가지고 있고 막 이러면 확실히 집이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는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취향이 한결같으면 단정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누군가의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제가 찍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어떤 집을 갔는데 20평대의 집인데 물건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취향이 한결같으니까 물건이 많은데도 다 이제 똑같은 거니까 아까 통일성이 있다라는 있으니까. 의미신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예인들의 집에 가도 그런 거예요. 박나래 씨의 집을 가봐도 집을 보면 그 집이 어지러워, 어수선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물건 하나, 액세서리 하나까지 그 사람의 취향이 가득한 물건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산만해 보이는 게 아니라 예뻐 보이고 개성이 보이니까 저는 하얗고 깨끗하고 막 미니멀해서 저는 막 단정한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고유의 취향이 묻어나는 집이 단정한 집. 요즘은 이제 오늘의 집이 이제 워낙에 또 잘 돼 있고 그리고 거의 인테리어가 거의 비슷하게 하잖아요. 화이트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하면 약간 원목 색깔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거든요, 집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인양품이 있고 이케아가 있고 다이소가 있어요. 그러면 다이소 가면 다이소 같죠. 무인양품 가면 무인양품 같죠. 그리고 이케아 가면 이케아 같아요. 근데 이걸 다 섞어놔봐요. 와! 근데 무인양품 가면 무인양품의 재질의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단정해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우리 아이들의 추억도 늘어나고 우리는 계속해서 물건을 사고 그쵸, 사죠. 늘어나죠. 그리고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 일이기는 해요. 근데 사는 만큼 줄여나가기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워나가야 내가 누리는 공간이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비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하나를 사면 하나를 비운다. 이런 맞아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짐을 더 크게 늘리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신발장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2칸씩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2칸이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거죠. 우리 집 안에서도 자기만의 공간이 있다는 거는 좋은 거고, 왜냐면 그 아이들이 할당량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그 공간을 또 자기들이 스스로 채워야 돼요. 네. 자기만의 공간을 해야지 책임도 가지고 관리도 하고 적정량을 아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갖는 것도 욕심을 안 가지는 거. 내 한도를 아는 건가? 한도. 내 한도를 아는 거? 한도. 2칸을 갖고 있는데 신발을 그러면 슬리퍼, 부츠, 운동화 다 합쳐서 한 8켤레는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8켤레 더 이상을 못 가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신발 하나 요번에 더 갖고 싶어. 그러면 그중에서 하나를 빼고 넣어야 되는 거죠. 정리정돈에 대한 그런 또 의미를 부여를 해주는 거니까 교육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교육 이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창문 연료도 이제
많아지잖아요. 봄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정리 전문가가 알려주는 그 먼지를 좀 빨리 없애는 법? 물티슈를 많이 닦으시는 분이 있는데 먼지 털이를 많이 이용하시면 좋아요. 요새 먼지 털이 중에서 먼지가 흡착되는 먼지 털이가 있어요. 그거를 쓰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물티슈로 이렇게 슥 닦으면 이게 눈에 보이니까 다 뱉는 것처럼 뭔가 보이지만 이렇게- 반은 먼지가 그냥 거기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물기가 마르면 또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먼지 흡착 털이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닦으세요. 저는 이거를 방방마다 있어요. 아이들한테 하나씩 걸어놓고 차에도 있어요. 정말 잘 닦여요. 벽 같은 데도 먼지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청소기를 한 번씩 이렇게 당겨주세요. 벽에는 안 묻어 있는 것 같죠? 근데 벽에도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난이도를 좀 높이겠습니다. 네. 냉장고 청소가 되게 난이도가 높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면은 좀 냉장고 청소를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이라도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냉장고를 냉창고로 좀 안 쓰셨으면 좋겠다. 시원한 창고로 쓰고 계시죠. 보통 많은 분들이 피자를 시켜 먹어요. 그걸 남으면 꼭 냉장고에 들어가게 돼요. 일단 음식과 관련된 거는 무조건. 다 이제 무조건. 그래서 이제 냉장고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소분 용기 밀폐 용기, 이렇게 세트.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냉장고 정리를 하면 뭐 하려 하시냐면 코스코부터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대용량을 사서 소분하고 이거 라벨링하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저녁을 시켜 먹자 하고 이제 냉장고에 또 다시 냉창고에 다 집어넣고 그러다가 뭐 언제 하지 이러고 이제 다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작은 진짜 냉장고에 있는 거 먹기부터 하셔야 돼요. 용기부터 살 게 용기부터 아니라 살게 용기 뭐 아니에요. 이렇게 뭐 그 유명한 밀폐 용기 살 게 네, 아니라 그거 왜냐면 그거 시작이에요. 있잖아요. 그 밀폐 용기가 지퍼박에 넣으면은 금방 상해. 근데 밀폐 용기에 담으면 막 20일 막 30일 간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쉽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런 거고 저게 좋아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좋아 보이는 건 그걸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직업인 사람들이기 그러네. 때문인 맞아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매번 식당 가가지고 좋은 그릇에 최상의 음식에 맨날 파슬리 뿌리고 옆에 막 커트러리 좋고 우리 그렇게 밥 안 먹잖아요. 레몬수에 레몬 띄어가지고 안 먹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필요 없다는 거네. 저는 그러시라고 요새 많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하셔야 돼요. 저도 다이어트를 할 때 항상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 물어봐요. 뭐 먹고 뺐어? 쉽게 하고 싶은 거야. 뭐 먹고 뺐어? 어디 가면 되는데 다 그렇게 물어요. 근데 사실은 진리는 적게 먹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는 안 쓰는 거 비우셔야 되고요.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셔야 돼요. 냉장고요.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안 먹는 거 버리내셔야 되고요. 지금도 현재 싱크대 상하부장에 용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냉장고에 안 쓰는 거 다 비워내시고 지금 있는 거 최대한 활용하시다가 재미를 붙이세요. 건강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붙이시고 하다 보면 나 이제 요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집에는 스텐이 맞겠다. 우리 집에는 뭐 이런 밀폐 용기가 맞겠다. 우리 집은 뭐 실리콘이 맞겠다. 그게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또 이제 비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뭐 특히나 또 우리가 또 옷 같은 거 버리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비워야 되는지, 이거는 남겨도 되는 건지 이런 기준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계속 전문가로서 뭔가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혹자들은 1년 지난 거 안 입은 거는 버려라 라고 하고는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게 약간 공감이 안 되는 게 1년 너무 야속한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우리가 계절이 봄, 가을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한 2개월 짝 겨울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여름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겨울철 잠깐 못 입었던 코트를 올해 못 입었다고 내년에 버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야속한 것 같아가지고 1년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런 기준보다는 내가 이거를 항상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공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날을 잡지 말고 수시로 체크를 해라. 수시로 어떻게 체크를 하냐? 저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는데 붙박이장 옆에 이렇게 비움 박스라고 항상 놔둬요. 그냥 이렇게 종이 가방이 하나 큰 게 있는데 옷을 봤는데 약간 노래졌다. 뭔가 이렇게 해졌다. 근데 이거를 다시 넣지 말고 그걸 그냥 바로 비움 박스에 담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런 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30대 입었던 옷을 버리지 못하고 아 이거 언젠간 입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옷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추억 때문에 못 맞아요, 버리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못 버리는 옷 1순위가 한복입니다. 시집 왔을 때 입었던 옷, 돌잔치 때 입어야지 합니다. 근데 돌잔치 때 옷 애랑 맞춰 입어요. 안 입어. 안 입어요. 왜냐면 유행이 너무 지났어. 그리고 벌써 애를 놓으면서 살이 약간 몸도 이렇게 달라. 몸이 달라지고 틀어져요. 안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날씬했을 때 입었던 청바지 이렇게 골반 다 보이는 거 우리가 지금 입을 것 같지만 못 입어. 입으면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는 치수가 맞아요라고 하지만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참 젊었을 때 아니면 첫 월급 탔을 때 아니면 누가 이거를 너한테 선물로 줬기 때문에 다 추억이 있는 거지만 추억은 추억일 뿐 사실은 공간은 물리적으로 항상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버려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노동력이 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내 근력이 더 낭비가 되고 내 시간이 더 낭비된다고 꼭 생각을 하셔서 비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물건 정리를 정말 잘했더니 이게 루틴화됐고 이게 내가 생활 습관이 되면서 늦게 됐더라고요. 물건 정리의 이 모든 프로세스 방법이 다른 정리하고 다 똑같더라고요. 내게 불필요한 거를 버리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거를 남기고 어떻게 쓸지 정리정돈인 거잖아요. 생각도 보면 저는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갈지 이런 거 고민 안 해요. 내가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 내가 뭘 할지 진짜 해결될 수 있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시간도 내가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어떻게 다 해요. 내가 하루에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정말 해야 되는 두세 가지 우선순위에 두고 그거는 반드시 해내요. 못하는 거에 밀은 안 가져요.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정리를 다 잘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요즘 뭐가 잘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오만 가지 우리의 생각이 네네네. 지금 들면서 뭐가 잘 안 풀릴 맞아요, 것 같고 맞아요. 만나는 사람도 뭔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시간은 없는데 뭔가 내가 해야 많고. 할 일이 많고 뭐가 안 풀리는 것 같고 그거를 정리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내 물건부터 정리를 해보세요. 당장에 내 주위에 있는 것부터 그래 이거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당장 안 쓰는 거니까 비워내보고 이거는 내가 잘 쓰는 거니까 기약이 여겨가지고 내 근처에 놔둬가지고 또 써보고 또 써보고 요렇게 내 물건부터 정리를 하다 보면요 이게 습관화되고 하다 보면 나머지도 그냥 절로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이 물건 정리부터 꼭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정리란 약간 명상과 같거든요. 명상. 집에 가면 저도 밖에서 뭐 답답하고 뭐가 안 풀리고 이러면 살림은 하기 싫어요. 설거지하고 빨리 하는 거 너무너무 싫지만 너무 안 풀리고 할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 필통부터 아니면 제 그냥 화장품 파우치 서랍 한 칸 그냥 정리해보는 거예요. 꺼내가 막 닦고 버리고 뭐 이러다 보면 갑자기 머리가 개운해져요. 이거 정리하는 동안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거든요. 그럼 어느새 이게 또 깨끗해져. 깨끗해져. 그럼 기분이 좋아요. 그럼 또 손이 이렇게 또 지저분해지고 막 이러면 이제 뭐 샤워 한번 할까 싶어서 샤워 한번 딱 하고 나면 개운해지고 재밌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는 재미없는 거예요. 딱 깨고 말해서 그건 뭐 재밌어요. 재미없는 일이지만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즐겁게 하시고요.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위해서 귀한 나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